당신의 반려견 말티즈가 당신을 물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고 또 당황스러우신가요? 이게 사랑해서 쓰다듬으려고 한 손인데, 또 신나게 놀아주던 손인데 그 손을 콱 물릴 때면 정말 마음이 쿵 내려앉죠? 혼내봐도 그때뿐이고 또다시 반복되는 상황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죄책감마저 드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말티즈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소통이라는 말이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왜 혼을 내도 행동이 나아지지 않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강아지가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신호를 어떻게 제대로 읽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지 아주 명확하고 실질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면 안 돼 하고 큰 소리로 혼을 내는데 이상하게 이 행동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기분이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원인은 그대로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혼으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그 혼냄이 강아지에게는 전혀 다른 신호로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는 혼은 벌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자극이요? 혼내는 게 어떻게 자극이 되죠? 그건 행동을 멈추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강아지 입장에서는 그게 행동을 더 하도록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혼내는 게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라니? 좀 충격적인데요?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큰 소리입니다. 보호자님께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 강아지는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갑작스러운 고성에 극도의 긴장 아니면 흥분 상태에 빠지는 거죠. 불안감만 더 커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건 안 돼 하고 가르치려고 한 건데 강아지는 그냥 위협으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방어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둘째는 손의 움직임이에요. 물렸을 때 깜짝 놀라서 손을 확 빼거나 강아지를 이렇게 밀치는 행동 많이들 하시죠? 그럼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죠. 아프니까. 그렇죠. 그런데 강아지의 시선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서 무언가 빠르고 예측 불가능하게 휙 움직여요. 이건 개의 사냥 본능을 자극하는 최고의 놀이 신호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더 재밌게 반응하네. 이 손이라는 장난감이 살아 움직인다 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럼 제가 지금까지 신나게 놀아준다고 손을 막 이렇게 흔들었던 행동이 오히려 이 손을 물어 하고 가르친 셈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보호자님의 모든 반응입니다. 모든 반응이요? 네, 말을 걸거나 눈을 맞추거나 밀치거나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는 것 자체가 강아지에게는 관심이라는 보상으로 학습이 돼요. 이렇게 하면 나를 쳐다보는구나. 온전히 나한테 집중하는구나. 이렇게요. 부정적인 관심조차도 무관심보다는 낫다고 여기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혼을 내면 잠깐 멈추는 것처럼 보이는 건 이게 반성해서가 아니라 맞아요. 그 순간 그냥 큰 소리나 행동에 놀라서 얼어붙었기 때문이에요. 위축된 거죠.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고 긴장이 풀리면 이렇게 하면 관심을 받는구나 혹은 이건 재밌는 놀이구나 하고 학습된 대로 다시 비슷한 상황에서 물게 되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의 고리였던 거죠. 이 고리를 끊어야겠네요. 네, 그러려면 내 강아지가 대체 왜 무는지 그 진짜 속마음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자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입질은 버릇이 아니라 감정의 신호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제부터 의사가 진단하듯 당신의 반려견이 보내는 신호가 무엇인지 함께 해독해보죠. 네, 좋습니다.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우리 강아지의 행동 뒤에 숨은 동기를 찾아보는 시간이네요. 자료에 따르면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고 우리 아이는 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원인은 견종 특성입니다. 특히 말티즈는요.
수백 년간 작은 위험을 감지하고 짖어서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개량된 품종이에요. 아, 원래 그런 기질을 좀 타고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민하고 소리나 움직임에 대한 반응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고 갑자기 휙 다가오는 손을 위협으로 느끼기 쉽고요. 또 자기 침대나 장난감 같은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해서 방어적인 생각에 순간적으로 입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기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일종의 빠른 반사신경을 가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가장 흔한 경우인데요. 바로 놀이 흥분입니다. 아,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실 것 같아요. 놀다가 갑자기 막 흥분해서. 네, 한참 신나게 놀다가 흥분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당신의 손을 장난감처럼 여기고 사냥놀이하듯 무는 경우죠. 아, 있죠. 놀다 보면 눈빛이 확 변하는 순간이요. 아프긴 한데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는. 맞아요. 바로 그 순간. 제가 상담했던 한 친구는 보호자가 리모컨만 들면 발목을 물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 심심해, 나랑 터그놀이 하자 하는 신호였어요. 이때 안 돼! 하고 혼을 내면 흥분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원인은 정반대의 감정에서 비롯된다고요? 네, 바로 겁과 불안으로 인한 방어입니다. 이건 놀이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절박한 신호죠. 예를 들어 발을 닦이거나 양치질을 하려 할 때 빗질을 하거나 자는 아이를 갑자기 만져서 깨울 때 무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건 사실상 강아지가 보내는 필사적인 의사 표현이에요. 싫어, 저리 가, 하지 마!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와, 이걸 버릇이 나쁘다고 오해하면 정말 안 되겠네요. 무서워서 보내는 신호인데 그걸 혼내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내가 무서워하는 이상하게 더 끔찍해지는구나, 이 손은 정말 무서운 거구나 하고 공포만 더 커지겠어요. 정확합니다. 트라우마만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원인은 자원수호입니다. 자원수호요? 네, 밥을 먹거나 아끼는 간식, 장난감을 가지고 있을 때 혹은 자기 방석이나 보호자님 무릎 위에 편안하게 있을 때 건드리면 으르렁대거나 무는 행동. 내 것을 지키려는 아주 본능적인 행동이죠. 특히 과거에 밥그릇을 뺏어보거나 간식을 억지로 뺏는 식의 훈련 경험이 있다면 이 행동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내 소중한 건 언제든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학습됐기 때문이죠. 이렇게 네 가지 원인을 듣고 보니까 결국 다 똑같네요. 강아지가 자신의 감정, 그러니까 너무 신나, 이건 무서워, 이건 내 거야, 같은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생각의 전환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모든 해결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그 표현 방식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표현 방식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강아지는 하지마라는 부정적인 개념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대신 이것을 해라는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은 아주 잘 배워요. 즉, 물고 씹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손 대신 다른 안전한 대상으로 그 욕구를 풀도록 알려주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의 정답입니다. 막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죠. 하지마가 아니라 이렇게 해를 가르친다. 아, 정말 중요한 말이네요. 우리는 계속 안 돼, 안 돼라는 부정 명령어만 사용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물고 뜯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이 문제였군요. 그렇습니다. 물고 뜯는 행위 자체는 강아지에게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스트레스도 풀고 에너지도 소비하고 세상을 탐색하는 방법이죠. 그 대상을 사람의 손이나 발이 아닌 장난감이나 간식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사람 때리면 안 돼, 대신 이 샌드백을 치렴 하고 알려주는 것과 똑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핵심 원칙을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필요하겠네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도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늘 자료들을 종합해서 당신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3가지 원칙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복잡한 이론은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물리면 즉시 정지하십시오. 정지요? 네, 여기서 핵심은 즉시 그리고 완벽한 무반응입니다. 물리는 순간 하던 모든 행동을 멈추세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야 같은 비명도 안 지르는 게 좋습니다. 그 소리마저도 강아지에게는 재미있는 반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눈도 마주치지 마시고요.
그저 몸을 돌리고 그 자리를 떠나거나 강아지에게 등을 보이고 한 10초에서 30초간 완벽한 투명 인간이 되세요. 와, 이건 정말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네요. 네가 내 손을 물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존재인 내가 사라진다. 이걸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 제가 자리를 피했는데 강아지가 계속 따라오면서 바짓가랑이나 발목을 물면 그땐 어떻게 하죠? 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럴 땐 잠시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거나 아니면 베이비 펜스를 활용해서 물리적인 공간 분리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한 30초에서 1분 정도 타임아웃을 통해서 무는 행동은 곧 놀이의 중단이라는 걸 명확히 인식시켜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무반응과 짧은 분리 기억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뭔가요? 둘째, 손 대신 씹어도 되는 것을 제공하십시오. 물고 씹는 욕구는 막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욕구를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대체제를 항상 준비해둬야 합니다. 사람 손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대안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놀이 흥분으로 무는 아이에게는 손으로 놀아주는 대신 길쭉한 터그 장난감을 이용해서 함께 놀아주세요. 손과 입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장난감의 종류도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제공하는 게 좋겠군요. 평소에 손으로 놀아주는 습관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꼭 장난감을 사이에 두고 놀아주는 것으로 바꿔야겠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손은 장난감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고 맛있는 간식을 주는 착한 손으로만 기억되게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셋째, 만지는 행동을 좋은 기억으로 바꾸십시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겁과 불안 때문에 발닦기나 빗질을 거부하며 무는 경우에 필수적인 원칙입니다. 다짜고짜 붙잡고 시작하면 안 돼요. 그건 습격일 뿐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렵게 느껴져요. 꼭 해야 하는 일인데 아이는 너무 싫어하니까요. 인내심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번 긍정적인 기억으로 바뀌고 나면 앞으로의 10년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을 하나의 훈련처럼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예를 들어 발닦기를 한다면 첫날은 맛있는 간식 하나를 주면서 발수건을 그냥 보여주기만 하세요. 둘째 날은 간식을 주면서 수건으로 발 근처를 스치기만 하고요. 괜찮아 하면 셋째 날은 간식을 주면서 발을 1초간 잡았다 놓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잘게 단계를 쪼개서 만지는 행동이 맛있는 간식이 나오는 즐거운 경험이라는 조건 반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군요. 제 친구 한 명은 말티즈가 양치즈를 너무 싫어해서 3년에 포기했었는데 이 간식을 이용한 훈련을 딱 한 달 하고 나서는 이제 칫솔만 보면 꼬리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신뢰를 쌓는 과정이니까요. 서두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당신의 반려견이 무는 것은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놀이 중에 흥분했을 수도 있고 무언가 무서웠을 수도 혹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죄책감을 느끼며 혼내기보다 그 신호를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세요. 방법만 바꾸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강아지의 행동을 바꾸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반응이 좌절 섞인 꾸짖음에서 차분한 가르침으로 바뀔 때 그것이 단지 강아지의 무는 행동뿐만 아니라 당신과 반려견의 관계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그냥 무는 행동만 멈추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관대 전체의 변화까지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무는 행동을 멈추는 것을 넘어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신뢰와 소통을 쌓아가는 과정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강아지는 내 보호자는 내 불편한 신호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것이고 보호자님은 내 강아지의 마음을 읽고 긍정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실 거예요. 문제 행동 하나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관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무는 행동을 두고 벌이는 힘겨루기가 아니라 서로의 언어를 배워나가는 즐거운 여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이건 단순히 문제 행동 교정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군요. 좌절이 아니라 희망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보호자입니다. 이제 더 지혜로운 보호자가 될 시간입니다.